이번 영상은 내 건물에서 내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 이 관련돼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일단 먼저 내 건물에서 사업을 했거나 장사를 했을 때 안 좋은 점부터 말씀드릴게요. 보통 요즘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, 일단 두 개 다 맞는 말이에요.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거든요. 그래서 자기 상황에 맞게끔 잘 이게 운영을 하면 아주 좋죠. 시너지 효과가 확 나는 거고요. 만약에 그렇지가 않으면 단점도 있어요. 제가 그래서 오늘 이거를 디테일한 사례를 좀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먼저 안 좋은 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.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. 내 건물에서 내가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면 무조건 좋다라는 거예요.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근데 안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. 이걸 해보면 알 수 있는데,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일단 그 그러니까 M사, 우리나라 그 M사 방송에서 했던 그 결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. 그때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, 건물 투자와 상가 투자를 이런 식으로 장사나 엮였을 때 이렇게 안 될 수 있구나를 거기서 정확하게 봤어요.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예전부터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있거든요. 이게 어떤 사례냐면, 그 남편분은 굉장히 그 일식에 관련돼서 굉장히 실력도 좋은 분이셨어요. 그리고 아내분은 이 남편의 이 좋은 실력이 항상 안타까웠던 거죠. 왜냐하면 이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어떤 남의 밑에서 일을 하면, 그러니까 직장인으로서 일을 하는 거죠. 이러면 저 실력으로 내가 내 사업을 했을 때 굉장히 좀 더 높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돈을 잘 벌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아시겠지만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단편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. 사업을 하려면 모든 구조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. 마케팅도 잘해야 되는 거고, 손님이 응대할 수 서비스 잘해야 되고. 그러니까 음식업, 특히 요식업을 한다고 했을 때 요리만 잘 만든다고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되진 않아요.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케이스거든요.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열심히 잘했던 그냥 분이에요. 자기 생활에도 만족을 했었고, 근데 와이프분은 이거를 안타깝게 생각했던 거죠. 내 사업을 해가지고 이거를 좀 더 이 돈벌이 수단을, 이 월급을 더 늘리고 싶었던 거죠, 한마디로.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월급 올리기 쉽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아내분이 이걸 제안합니다, 남편분에게. 우리 장사를 해보자. 아이도 태어나고 막 그래서 돈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었나 봐요, 아내분 입장에서. 그리고 남편분이 워낙 실력이 좋다 보니까 자신이 있었던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남편분한테 이런 제안을 했던 거죠. 근데 이거는 아내분은 이 요식업과 사업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. 그냥 남편분의 그 요리 실력 하나만 보고 그런 제안을 했던 거죠. 그러니까 남편분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처음에는 좀 반대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. 반대를 했다가 아내분이 너무 적극적으로 얘기했던 거죠. 자기, 이제 애도 태어나기도 했고,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지금 월급으로는 답이 없지 않느냐. 그러니까 남편분도 듣기로 맞는 말이고, 예를 들면 남편분이 400만 원을 버는데, 월급으로 400만 원 이상 버는 거는 투잡, 쓰리잡을 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이제 사업을 하자고 이제 협의를 본 거죠. 그러던 와중에 아내분이 여기저기 이제 가게를 좀 알아본 거예요. 가게 알아보니까 중개사분한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. 자, 당신이 알아보던 상가가 15평인데 15평에서 낼 수 있는 월세가 보통은 한 300만 원 됩니다. 이게 구분 상가죠? 집합 상가. 300만 원인데, 차라리 그 돈이면 상가를 매수를 해가지고 네 가게니까 너대로 장사를 하고, 그리고 네가 내는 월세 똑같이 300만 원 이자로 내면 되지 않느냐. 이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딱 맞는 얘기거든요.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1차원적인 사고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오래 빠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분을 듣다 보니까 틀린 말 아니잖아요. 내 부동산도 생기고 월세로 내는 그 이자를, 그거를 이자로 감당하는 거죠. 400만 원 똑같이. 그럼 전혀 문제되는 게 없잖아요. 그래서 이걸 남편을 또 설득을 합니다, 이제. 그래서, 자, 우리가 이 상가를 매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내는 월세 똑같이 300만 원만 내면 된다. 대신 우리는 이자로만 나가는 거고 이 상가도 우리 거가 된다. 우리 가게니까 얼마나 편하지 않냐. 그래서 장사를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15평에서 시작하는 그 일식집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열심히 했어요. 보니까 장사도 안 되지 않아요. 잘 돼요. 근데 실제적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냐면 이 구조가 어떻게 잘 운영되는지에 대한 그걸 디테일하게 알 수가 없어요. 막상 운영을 해보니 돈 들어간 데가 많은 거거든요. 장사가 아무리 잘 돼도 내가 원가 빠지고 직원 이걸 빠지고 못 빠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남는 게 한 돈 300만 원 월급이랑 또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. 예를 들면. 그러면 내가 그냥 월급 받을 때가 좋은 거지, 차라리. 이거 내 사업 운영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, 왜냐면 자기 사업 하는 사람들 스트레스가 엄청 나거든요, 이게.
그러면서 월급 받을 때와 스트레스, 물론 월급 받을 때도 스트레스 많겠지만, 월급을 받을 때와 내 사업할 때 스트레스는 완전히 틀리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분이 한계가 오는 거죠.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을 때, 예를 들어 예전 월급처럼만 돈을 벌 거면 사업하는 이유가 없잖아요, 이게. 남편분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의 가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. 내가 일은 그때 직장에서 다닐 때 일할 때보다 1.5배, 2배 일은 더 하는데, 받는, 내가 실제적으로 돈벌이에 대한 부분은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. 그러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? 거기서부터 스트레스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걸 만약에 부동산을 매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, 단순하게 내가 이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사업을 하면 투자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. 뭐 장사를 하려면 다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주방 시설도 다 마련해야 되고, 그래 이 돈으로 인생 공부했다, 내가 다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돈을 다시 벌면 되겠다 생각하면 되는데, 자, 부동산을 연결시켰죠. 이거를 내가 그냥 폐업주가 빠지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. 왜냐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, 공실이 생기는 거잖아요. 처음에 내가 사업했던 거는 거기서 끝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지만, 이건 내가 빠져나와도 이자는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. 이자는 빠져나올 수조차 없는 거예요, 이게. 그러면 시장이 좋을 때는 내가 빠져나오고 누군가가 새로 채워넣어서 내가 그 월세를 받고 이자를 내면 그만인데, 시장이 안 좋고 지금 같은 시대는 내가 나갔을 때 이 공실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. 본인이 더 잘하는 거죠. 왜냐면 본인이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도 이 월세 내고 내가 남는 게 없는데,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별다른 수가 없잖아요, 이게.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, 내가 여기서 월세 낼 돈으로 이자 내면 내 부동산도 생기고 일석이조나 생각, 아니에요. 그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.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정말 거기 잘 됐을 때의 얘기란 말이에요. 모든 사업은, 모든 나의 플랜은 내가 잘 됐을 때 맞아떨어지는 거지, 그 안 됐을 때 상황이 되면 몇 배가 되는 거예요, 이게.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요,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. 중개인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. 중개인분이 이걸 알고 있었다고 그러면, 뭐, 솔직하게 얘기해 줄 분은 없겠지만, 그래도 뭐,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,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얘기할 수 있을겠죠. 근데 이 중개인분들이 뭐 자영업이 어떻게 되고 잘 됐고 안 됐고 이런 건 잘 알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매수자가 잘 선택을 해야 돼요. 부동산하고요, 사업을요, 단순하게 연결시키면요, 이런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. 내가 하는 부동산이, 내가 하는 사업이 단순하게 맞아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. 부동산이고 사업은 사업이거든요. 이게 잘 맞아떨면 좋겠지만, 잘 안 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,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단순한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, 덥석 그냥 부동산을 사면은요, 나중에 나오고 싶어 나올 수 없고, 들어가고 싶어도 또 새롭게 들어올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. 이런 부분들을 항상 유념해 두시고,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부동산을 하시려는 분들이 너무 좀 이런 부분을 많이 어필해요. 너가 사업하는 사람인데 그 왜 월세 내고 뭐 그러고 있어? 그냥 이자 내면 그만이지. 그게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꼭 부동산을 사실 때는 그 부동산 자체로서의 가치만 보시고요. 내가 이걸 사업으로 연결하시는 분들은 꼭 이걸 사업으로 연결이 잘 될 수 있을까? 이런 또 다른 리스크는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꼭 염두에 두시고 부동산과 사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.